기존에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그냥 동료야 이런 걸 시키는 처음인 것 같은데 들어가면 실시대행 토론회 하시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들을 다 토론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때는 이런 형식은 아니었지만 자체 대회로 해서 처음 토론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그때 정말 많이 떨리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는데 그게 또 한 번, 두 번, 세 번이 돼가면서 또 제 자신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태도도 되게 발전되는 걸 느꼈거든요. 오늘 이 첫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매우 중요한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다만 좀 치열하게 좀 즐겁게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을 안 드리고 제안해 드린 게 죄송스럽지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선배님들 오셨으니까 이번 학기 한토막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활동 내용들을 소개드리고 한토막에서 시도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에 창립되어서 오늘 1기 김병우 선배님 와주셨는데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중앙동아리 학술문과 소속된 유일한 중앙토론 동아리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번 학기에 31기로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슬로건을 한번 새롭게 제작을 해서 한양 토론의 막을 올리다라는 것 앞에 이제 이성이 펼치는 지성의 무대라는 슬로건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저희의 비전과 핵심 가치들도 설정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토론에 있어서는 논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설득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모토로 삼아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요 활동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찬반 토론과 함께 독서 영화 토론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작년부터 시도된 발제문 토론이라고 해서 저희의 고유한 문화가 되었는데요. 매 학기가 시작할 때 발제문을 모두가 제출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를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회원분들이 나와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저희가 다 같이 어떤 토론을 이번 학기에 할까를 결정하는 저희의 고유한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득과 문제 해결, 결국엔 실용적이어야 된다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규 활동을 넘어서서 외부 대회도 진출을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선배님들께서 쌓아주셨던 수상 실적 위에 저희도 수상 실적을 하나씩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로 저희의 대회 진출이 매우 저조했었고 수상 실적도 현재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어서 선배님들께서 한토막 초창기에 수상 실적이 많았던 그때의 경험들을 많이 전달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저희는 토론도 하나의 스포츠다라는 이념하에 대회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경험을 많이 전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학부생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 기수도 그렇고 항상 문과 동아리다라는 오명을 떨치고 이공계열 분들도 한 절반, 최소 30%는 계셔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 교육 커리큘럼도 확립을 완전히 했는데요. 홈커밍데이 때 오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희가 한토막에서 소모임 개념으로 토론 학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토론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실용적인 것들을 뽑아내서 신입회원 토론 기간 동안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콘텐츠는 오늘 하는 신입회원 토론회를 목표로 삼아서 집중 멘토링 1대1로 들어가고 그리고 교육 세션, 강의식과 그리고 조별 과제 또한 나가면서 3주, 4주 동안에 신입회원분들이 완전히 이 토론 체계를 이해하고 조금 더 준비된 자세로 신입회원 토론에 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것들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토막 토론 학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기존에 만들어주셨던 한토막 가이드북을 토대로 삼아서 그 위에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도 뽑아내고 있고 토론 중요했던 토론 같은 경우에는 분석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한토막에서 무엇을 같이 공부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토론 분석법 같은 것들도 제작을 해서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토론 가이드 위에 하나하나씩 저희의 체계를 쌓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연결 선배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 신입편 토론회와 그리고 홈커밍 그리고 이런 강연들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럼나이의 한토막 지원 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대학생 토론연합을 통해서 다시금 대학 토론 사회가 살아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외부 토론 동아리와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앞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 소개하고 토론 방식도 심사위원분들께 설명해드리고 나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기반 특수 입학 전형 폐지해야 된다는 문제를 다룰 건데요. 발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학기 신입생 분들 중에 마침 입학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해서 대입을 주제로 한번 다뤄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수 입학 전형에 대한 논제는 항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를 기회를 보장하자라는 것 하에 특수 입학제도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는데 이번에 논의할 주제는 여러 가지 전형 중에 저희가 체계를 나눠봤을 때 지역 기반에서 특혜를 주는 전형만을 다룰 겁니다. 여기 포함된 것은 농어촌 전형, 지역인재 전형, 재국민 전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형이 다소 다른 목적 하에 세워진 것이긴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실 연결된 사회에서 이 지역 기반하여서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혜택일까 하는 그런 질문하에 이 발제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찬성 측의 주요 입장과 반대 측의 주요 입장은 여러분들 모두 읽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토론을 하면서 과연 이 지역 기반한 입시 제도가 보장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집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지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 기반한 입시 제도라는 게 사실 대입을 넘어서서 대입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모두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분배라든가 공정성에 대해서 모두에게 동의하는 인식을 찾아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중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더 큰 논의로 나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31기 신입회원 분들이시고요. 찬성 측에는 김지원, 김근영, 박정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대 측에는 이동순, 양동기, 이정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토론 방식은 3대3 단토막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자 여러분도 한번 화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 2번, 3번의 역할은 숙지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유토론에서는 총 24분인데 찬반 양측이 12분씩 발언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찬반 양측에서 한 번 발언할 때 최대 발언 시간은 1분 30초라는 점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을 하더라도 1분 30초가 그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각 절차가 끝날 때 요청을 주시면 2회 수기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분씩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론이나 교차로서 넘어갈 때는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수기 시간이 필요하시면 절차가 넘어갈 때 손들고 요청해 주시면 될
되겠다는 점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토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님. 저 지금 화면이 저쪽에만 나오고 있어서 반대쪽에 타이머를 하나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시도해 봤는데 이건 7관으로 사용돼서 PC들이 안 되더라고요. 태블릿으로 하나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네. 관리해 주신 분 한 분 해주고 뒤에서 시간 보시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 걸로 하나 해서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흑술 본부장님이신데 토론 학회를 이끄시고 계시면서 이 녹음하고 토론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아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십니다. 토론자분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바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해야 돼요. 네, 모든 발언은 일어나서 하는 것이고 교차 조사를 할 때에도 교차 조사자와 피교차 조사자 모두 일어나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측 1번 토론자 임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1번 김지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오늘 저희는 특수 입학 전형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고요. 저희 지금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 입학 전형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서 이 특수 입학 전형의 전면적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역 인재 전형 폐지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미미합니다. 오히려 이 전형은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야기하고 학력보다 출신 지역을 우선시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아서 지역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의 달성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전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전형은 과거 교육 인프라가 열악했던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되는데요.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접근성이 향상되고 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농어촌 전형은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아산의 일부 지역은 신도시가 옆에 있어서 새로운 인프라로 둘러싸인 지역인데도 농어촌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반대로 정말 농어촌 지역인 이 순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겨서 교육 현장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전형 폐지의 시급성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이 재외국민 전형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한 학생들에게 국내 대학 입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말해주는 게 실제로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전형을 통한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듯이 전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을 폄훼하는 행위이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현재의 특수 입학 전형은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고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수 입학 전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즉 과정의 평등을 추구하는 입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반대측 1번 토론자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인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통해서 이 특별전형 폐지에 반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역기반 특수입학전형, 이하 특별전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가 크며 지역별 교육 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학생들의 약 75%가 사교육을 받는 반면에 지방 학생들은 57%에 불과합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사교육비는 연평균 4.4% 증가를 했는데요. 같은 해 기준 고교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읍면 지역보다 1.8배 높았습니다. 서울은 104만 원, 지방 같은 경우에는 5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별전형의 입법 취지를 보면 이 전형은 불평등을 보정하는 차등적 보상 원리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를 우선하여 교육을 받도록 배려하는 교육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별전형의 근거는 법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교육의 기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형에 적합한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기반 특수 입학 전형은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려운 계층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서 시사하는 바가 여전히 큽니다. 다음으로 지역 기반 특수 입학 전형은 대입 제도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별 전형은 대입 제도의 본질을 실현하도록 합니다. 대입 제도의 본질은 대학 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하나의 모집 단위로 놓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 전형을 통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 전형은 적격자 선발을 위한 다양한 전형 자료들을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경우 어학 성적이나 학년의 체류 경험 등을 반영을 해서 학생의 수학 능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 덕분에 대학은 기존 입시 제도보다 많은 척도를 가지고 가능성 있는 학생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 특수 입학 전형은 수도권 중심의 교육 구조를 탈피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례로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마다 인재를 균형 있게 배출하여 수도권 중심의 교육 구조를 탈피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신현영 인턴십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26개 지역理科대학 합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노이대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대략 40%의 비수도권 학생이 합격했었기에 특별전형이 수도권으로 질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2번 토론자 시사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시간 넘죠. 네, 3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반대 측 2번 토론자 시작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2번 토론자 양동기입니다. 조사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서울과 지방 사이에 교육 격차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 측면에서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교육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교육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동의하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이 지방보다 소득 수준이 높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서울이 인구와 인구 밀도도 그 어떤 지역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서 소득과 인구로 인해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거대한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그에 따른 거대한 공급 또한 발생을 하겠죠. 그럼 자유시장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질은 수요와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오히려 많아지면은 오히려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품질이 좀 좋아질 수도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많아지면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질이 상승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사교육이 교육 서비스로 분류됨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교육도 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논리에 따라서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도 많고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교육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에 대한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확히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간에 강의가 터졌다는 것 자체로도 접근성이 좀 높아진 거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결에 도움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교육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셨지만 현재 인간 보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조 1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현재 밝혀졌고 여전히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혹시 역차별의 사전적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를 보면 역차별이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역차별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특수입학 전형을 혜택을 받는 인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이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셨다고 저희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전형과 재외국민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따라서 대학의 모집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를 활용해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은 농어촌 정원 외 4% 내외, 재외국민도 정원의 2% 내외로 설교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체 리버토론 수기 시간 기획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기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찬성실 리버토론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자 김근영입니다. 조사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반대의 의견을 만났지만 굉장히 많은 점에서 저희 동의를 해서 놀랐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공부를 하고 싶지만 환경이 어려워 수도권 등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에 의해서 학습을 하지 못하는 가령 예슬이와 같은 친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슬이는 저희 같은 어른 그리고 정부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 전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반대측도 동의하시나요? 이해 아니면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부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반대되는 얘기가 당황을 했지만 저는 아무튼 교육청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예슬이와 같이 환경을 위해서 차별을 받는 친구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슬이는 저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슬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지금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 특별입학전형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예슬이에게 3년 있다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과정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에 집중하는 제도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납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 인프라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해 안 하고요?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 중 상당 부분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졸업한 선배가 명문대를 진학을 했을 때 다음날 교육하는 후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인재는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지역 유출은 해당 지역의 대학교 졸업자가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 아니면 답해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인재 유출은 지역인재가 대학 진학을 못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일자리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인재 전형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큰 오류로 보내서 생긴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론을 하실 때 그 사교육 비율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 공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1등이 서울이 아닌 전남권, 경상도권으로 알고 계십니까? 공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당 지원하는 금액은 서울이 1등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권이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1인당 커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서울에 비해서 지방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논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자유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측 3분 토론자의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이정빈입니다. 일단 인론에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찬성측 폐지 찬성측에서는 재외국민 전형을 아예 폐지를 해버리자는 주장이신 거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은 해외에 거주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학생들은 한국 대학을 아예 입학을 못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부 종합 혹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따르게 되고 그 평가 기준에서는 해외에서의 교육 과정, 그러니까 IB라던가 AP라던가 혹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의 그 각 현지 국가의 교육 과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입학처에서 입학 과정을 따로 두고 있고 때문에 전형료도 비싼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에 뛰어난 역량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해외 대학으로 유출되고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제도, 필요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예슬이를 비유를 해주셨는데 결과의 평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도 교육의 과정일 뿐입니다. 대학을 입학하는 것을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자신만의 적성을 찾고 또 거기서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측 최대 발언 시간 초과되었고 자유토론은 앉아서 진행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결과의 평등과 과정의 평등이 나오게 된 이유가 법에 따르면 초중고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같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슬이와 같은 친구는 초중고에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권리를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학 특수 입학 전형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미래에 대해서 보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를 보장하지 않고 미래에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결과의 평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토론입니다. 네, 물론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 현 상황에서 예슬이가 침해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동의합니다. 이제 지방간 당연히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당연히 지방의 교육 인프라를 늘리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에는 너무나도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2025년에 공교육 예산이 총 100조가 넘어가고 있고 거기서 대한민국이 더 교육 예산을 쓰게 되면은 대한민국 총 GDP 대비해서라도 혹은 총 예산 대비해서라도 너무나 막대한 양의 교육비 예산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으로 가는 기회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면 예슬이가 또 초중등 교육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받는 계기가 되고 또 동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더 원인을 고치고자 개선을 많이 투여한다는 입장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면서 전자칠판 그리고 많은 수의 태블릿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버스가 없어서 학교를 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태블릿을 공급하는 것과 좀 더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정에서의 그 평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설 때는 이유는 결국 특별 전형같이 이 결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놓치게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교차조사 때 반대측 1번님께서 처음에 저희가 질문 들었던 질문이 예술이와 같이 좀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 특수 입학 전형 제도가 실시되는 게 맞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반대측 1번님께서는 아니요라고 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 인프라의 차이가 있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는 교육 인프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교육 인프라 차이가 그러면은 있는 학생들에게 이 특수 입학 전형 제도를 실시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떤 이유로 특수 입학 전형 제도를 실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전형 자체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직접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전형제도 입법 취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별전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입시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을 직접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제처의 2018년 법률 해석 자료를 보면 농어촌 특별전형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같은 것은 학생 정원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기회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기의 균등이고, 두 번째는 과정의 균등이고, 세 번째는 결과의 균등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인 결과의 균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지 과정의 균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정의 균등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것은 특별전형 제도의 입법 취지를 잘못 파악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결과의 균등에 더 초점을 맞춰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반대측 3번님께서는 대학교 교육 과정의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이건 아닙니까? 내부에서 대학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대학 교육과 대입 제도의 특성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첫 번째 목적은 그 대학 교육의 적격자를 선발을 해서 그를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겠죠. 하지만 대학 교육의 역할 자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를 들면 사회적인 역할 같은 것을 될 수 있겠죠. 부족한 학생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대학에서 길러낸다든지. 하지만 대입제도의 취지 자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입제도의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그거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그 교육 측면에서 대학 교육 측면에서 부족한 인원들을 받아들여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뜨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교육 인프라가 그런 부족한 인원들은 어떤 인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측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어촌 전형에서도 연주하고 있지만 인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이 경기도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굉장히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면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도에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될 수도 있고 와부고 같은 경우에는 와부읍 그러니까 와부읍에 있는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고 때문에 농어촌을 쓸 수 있는 자본고라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례들이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전형의 폐지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에 뭐 거창, 문경, 진안 등 많은 농어촌에서 진학을 하셨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네 보습학원이 한 개가 없습니다. 수학학원 한 개 있거나 혹은 보습학원이 아예 없거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수이고, 인강이 아무리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학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발언의 마지막에 질문의 형태로 해주셔서 원활한 소리가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일단 그 인론이나 그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그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1번 측 토론자님께서는 그 교육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집중한 제도이므로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하나 확실히 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 3번, 2번 토론자님께서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고 1번 토론자님께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저희가 이제 입법 과정을 말을 해도 괜찮은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토론자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결과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 전형의 취지 자체가 결과를 개입을 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지, 아예 크게 그 제도 자체가 시행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인생을 여기 갔을 때 결국에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고 사회 톱니바퀴가 될 때 그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 고등교육은 과정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중등교육처럼 이제 꼭 필요한 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학 진학률이 높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 고등교육, 이 중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하나요. 그 대신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중등교육 과정에서 애초에 이 중등교육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의 가능성,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재외국민 전형을 그래서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까 제대로 답변 못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기존에 말씀해주신 문제인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걸로 저희 측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 궁극적으로 과정, 톱니바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 또한 그 보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회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전형에 관해서는 현재 이 제도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해외에서 체류하여서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결과값을 보정한다라는 방식으로 정원외로 취급하고 있다, 뽑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에서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13년도에서 이 악용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용하는 형황만 증가하고 있다는 악용하는 형황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3년 혹은 12년간 거주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죠. 그러면은 지금 찬성 측께서는 이 학생들이 대학에 쉽게 가기 위해서 3년 혹은 12년간 부모와 같이, 그러니까 최소 3명이 모두 해외로 이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쉽게 가기 위해서 부모 두 분과 함께 해외로 3년간 이민 갔다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년 특례는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민을 갔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민을 간 경우라고 조사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12년 특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년 특례는 그런 조건사항, 부모님에 대한 조건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조건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 혼자 12년간 해외에서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함께 이제 어떤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 것은 그런 이유인 거고 3특도 12특도 결국에는 이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조사를 해봤을 때 이 부모님들의 직업이 해외 주재원이거나 외교관이거나 교포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을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는 이런 주장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 저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서울에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이 농어촌 전형을 받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로 농어촌을 갔을 때 이 친구는 농어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합당하다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만약에 대치동에 사는 친구가 그 농어촌을 받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가서 만약에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법률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입시제도 자체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개입해서 이걸 보정하는 게 모든 경우에서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을 하나의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했던 농어촌 학생들이나 재외국민 전형 학생들처럼 본인이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결과의 균등을 보장을 할지 아니면은 그 과정상의 불평등을 해소할지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것인데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를 보정하는 방식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많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 법 취지와 그 의의에 비춰봤을 때 분명한 근거가 존재하고 또 이를 해제한다고 했을 때는 이 법 제도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큰 시간적 비용이 들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으로 이주를 했을 때 참 가는 다음 시간 9초 남았습니다. 묻고 싶은 게 그 악용 사례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분들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사실 서울의 대치동에 사는 사람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재판소 재판 같은 결과를 보게 된다면 선택이 이유가 없으면은 이 농어촌 같은 특별 지원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재외국민이 지정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를 보면 해외를 가는 게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시리와 같이 기회가 없는,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없는 학생들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수의 많은 대학과 한국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재외국민을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기회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기회가 없는 예시리 같은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재외국민 같은 경우가 아니라 가정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결과의 공정, 과정의 공정 이런 얘기도 좋지만 결국에 해외에 나간 한국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전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외국민 전형인데 이 친구가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고, 근데 현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진 것이 일단은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일단 3특을 선발하지 않고 있고요. 이 정당한 역량과 성적을 입학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인증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에 상위 성적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교내 실적, 교외 실적, 학점, 공사, 공인 시험 그러니까 SAT, IB, AP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과 또 어학 성적, 탭스, 토플, HSK, JLPT 등을 굉장히 상위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국어처럼 한국 학생들이 좀 잘하는 분야보다 외국어 역량이 강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과정과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통 탭스 토플 같은 경우는 11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HSK 6급을, 일본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JLPT N1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일반 전형, 그러니까 다시 해외로 나갔던 친구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폐지를 해버리면 이 친구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잃고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성 측 이어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 교차조사 때 말씀하셨듯이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특수입학 전형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2023년 8월에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방대학 졸업생들 중 10명으로 따졌을 때 6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도 했고, 그리고 지방대학에 졸업한 지방학생들조차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수도권 대학에 졸업한 지방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더 취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이 수도권 취업률과 비수도권 취업률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수도권 취업률이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이 격차를 내면서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일단 경향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 수도권으로 대부분이 다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제도 자체 시행하는 목적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건데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선거규칙 후원자님께서 악용 사례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런 종합적인 사례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제도가 저는 마땅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첫째로 악용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디서나 악용 사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일반전형 입시 같은 경우에 고려대 심리학과가 고려대 세종 캠퍼스보다 더 낮은 성적이 나오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부 사례를 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 정시전형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농어촌 전형은 혹은 지역민재 전형은 그 수가 현저히 적어지다 보니까 대수의 법칙이 제로 토론 시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나눈 발언 시간 중 1분 30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역차별에 대해서 이제 역차별이라고 한다는 게 농어촌 전형 친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말하는 역차별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같이 있는 친구들은 시간과 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했기 때문에 적은 자원을 소모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똑같다는 저는 자원의 측면에서 역차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간 같은 부분이 과연 상관관계가 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고려의 대상이 아니니까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 그러니까 인터넷 보급률이 5%도 안 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상관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현재 없냐 있냐 유무 차이에서 이제 상관관계를 말씀하실 정도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 생긴 그 당시와 현재의 차이점을 들여서 이 특별 전형 제도의 존립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드리자면 제가 조사해봤는데 그 악용을 위한 건설팀 시공에 많이 공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원비가 상승 추이에 들고 있으며 과연 JLPT 1급과 수능 1등급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과연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가? 제로 토론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수기 시간 반대측 수기 시간 1분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특별전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역기반 특별전형은 특정 계층을 위한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나 물적 자본이 부족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이 정말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역차별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같은 역량을 가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조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량적 결과가 다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수능이나 수능 내신 성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어떤 역량,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대학교 입학을 교육의 최종적인 결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바라보면 결국에 모든 교육 과정 역시 그냥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나중에 이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거나 기업체에 취직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전형에서 역차별, 이 불공정함을 느끼는 것은 나와 다른 상황에 처한 집단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학원이 존재하지 않고 애초에 심지어는 시대인지 학원이 존재하는지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보의 불균형도 있고 인간이 아무리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것들이 전부 해소가 되고 교육이 평등화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전형의 존재는 단점보다 그 장점이 훨씬 큽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20년간 자랐는데요. 올해 한양대학교에 입학하고 해외 그리고 지방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하고 학습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두를 위한 기준 특별 전형을 존치해야 된다. 입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성적 수기 시간 1분 진행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수기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찬성측 부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성측 마무리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첫째로 지역인재 전형이 역차별을 야기하며 대학 졸업 이후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였고, 둘째로 농어촌 전형에 관하여 현재 고등교육 격차가 교육 인프라 흥당으로 인해서 많이 완화되고 있으며 1990년대 지정된 해당 제도는 그 존립 근거가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로 재외국민 전형에 관하여 악용 사례가 매우 많으며 본래 취지가 훼손되어 해당 전형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으로 특수 입학 전형 폐지에 대한 전체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상대 측은 지역 인재 선발 제도를 통해서 수도권 불 현상을 무마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예슬이는 사다리를 당장 오를 힘이, 즉 현재 방해 없이 공부할 환경이 필요한 것이지 3년 후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권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입시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찬성 측이 생각하는 입시의 결과값을 보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땀과 노력을 헛되지 않도록 지역기반 특수 입학 전형의 폐지의 당위성을